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3단원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3단원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했고 또 어떤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3단원 제목은 바로 느낌을 살려 말해요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3단원에서 느낌을 살려 말해보잖아.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살려서 생각과 느낌이 드러나게 말하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생각과 느낌이 잘 드러나려면 표정, 몸짓, 말투를 알맞게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듣는 이를 고려하면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말하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3단원의 중요한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여기 그림을 좀 보면서요. 말하는 사람의 표정, 몸짓, 말투가 어떠한지 살펴볼게요. 먼저 1번에서 우리 표정을 좀 살펴볼게요. 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살펴볼게요. 자, 이 친구는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친구들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밝게 웃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요, 좀 긴장한 것 같죠, 여러분? 마음이 떨려서 얼굴이 굳어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두 친구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친구, 여자친구는 좀 더 자신 있어 보이는 그런 표정이었고요. 아래 친구는 상당히 많이 긴장한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친구들의 몸짓을 좀 살펴볼게요. 제가 다녀온 박물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는 이 친구는 어때요? 몸짓? 똑바로 바르게 잘 서서 발표하고 있죠. 그리고 듣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친구는요. 표정도 좀 밝지 않고요. 또 몸짓은 어때요? 비뚤게 서 있고요. 또 머리를 극적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발표하게 되면 친구들이 집중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발표를 할 때에는 이 남자친구처럼 듣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서서 발표를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는 말투를 좀 살펴볼게요. 말하는 사람의 말투. 우승하신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남자친구가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쁨을 표현하면서 공손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 보니까요. 당연히 기분 좋죠. 누가 안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어색하기도 하고요. 이 대답 자체가. 그리고 예의 없다 했어요. 예의 없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에 친구처럼 좀 더 공손하고 예의 바른 말투로 말을 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상황에 맞게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했을 때 무엇이 좋을까요? 좋은 점 좀 정리해 볼게요. 네, 좋은 점 보겠습니다. 여기 친구들이 지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 맞아요. 나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느낌을 잘 표현할 수도 있어 라고 했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어 했습니다. 상황에 알맞게 적절하게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하면 이렇게 듣는 사람도 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말도 상대방에게 분명하게 잘 전달할 수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을 분명하게 잘 전달하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가방 들어주는 아이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서구의 표정과 몸짓을 살펴보세요 그랬네요. 서구, 이 친구가 바로 서구죠. 서구가 굉장히 밝게 웃고 있어요. 서구의 말은 서구가 뭐라고 했냐면 에이 해봐 라고 말했어. 친구한테 깡통 차는 거 해보라고 에이 해봐 했단 말이야. 표정이 굉장히 밝고요. 그리고 몸짓은 손으로 영태기에 등을 두드림했지요. 등을 두드리면서 에이 해봐 라고 말하는 이 상황을 보니까 친구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투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좀 더 친구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말투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 보니까요. 네, 여기 서구랑 영택이의 모습도 여기에는 보이네요. 어떤 말을 했냐면 오, 민영택 센데 하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표정 역시 굉장히 밝은 표정, 그리고 친구가 성공을 해서 반기는, 함께 기뻐하는 그런 표정이고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렸습니다. 잘했다는 거죠. 네, 축하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친구들 문제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면에 어울리는 표정은 혹은 장면에 어울리는 몸짓이나 말투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이쪽으로 와가지고요. 우리 요거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해 말할 때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주의할 점. 우리가 표정, 몸짓, 말투 사용할 때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군지 그 듣는 사람에 맞게 말을 하고 또 표정도 짓고 몸짓도 하고 해야 되겠죠. 듣는 사람이 우덜인인 경우에는 높임말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좀 더 공손한 태도로 예의 바른 말투로 말을 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듣는 사람에 따라 표정, 몸짓, 말투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표정, 몸짓, 말투가 서로 잘 어울려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친구를 축하해주는 상황이야. 같이 기뻐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럼 그 상황에 맞게 표정, 몸짓, 말투가 다 어울려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친구를 축하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에 맞게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해야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돈은 왜 만들었을까의 내용을 소개할 때 듣는 사람에 따라 어떻게 말했는지 살펴봅시다 라고 되어 있지요. 돈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사람들이 왜 돈을 만들게 되었는지 또 최초의 화폐는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할 건데 듣는 사람이 동생입니다. 동생에게 말할 때에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동생에게 어려운 낱말을 막 섞어서 말을 하면 동생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동생에게 맞게 좀 쉬운 말로 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동생은 물물교환이라는 말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물건과 물건을 바꾸어 쓰던 이렇게 말을 했어. 이렇게 동생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쉬운 말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친구에게 말할 때예요. 친구들한테 말할 때에는 뭘 생각하면서 말해야 될까? 친구가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 뭐지?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친구가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을 좀 더 흥미롭게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친구들이 좀 더 재미있게 집중해서 내 얘기를 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읽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이것도 봐주세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는 높임말을 써야 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에는 높임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쵸?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에는 높임말을 사용해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돈을 만들었는지 아시나요? 물물교환을 할 때 사람들은 서로 원하는 것도 다르고 각자가 생각하는 물건의 가치도 달라서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건의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새로운 물건을 생각해낸 것이죠. 자, 이렇게 돈을 왜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높임말로 소개를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요렇게 누구한테 말하는지, 동생에게 말하는 건지, 친구에게 말하는 건지, 혹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인지,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꼭 기억해 두세요.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좀 볼게요. 네, 다음 내용은 바로 돈의 재료라는 글을 읽고, 자, 이제 듣는 사람에게 말할 내용을 정리해 볼 거예요. 돈의 재료라는 글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동전, 또 종이 화폐, 동전과 지폐, 이 돈들 어떻게 만드는지, 만드는 재료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글이었어요. 화폐 제조 기술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는, 소개하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동생에게 말해줄 때, 자, 동생에게 말해줄 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우리가 조금 전에 한 내용하고 비슷하죠. 또 같은 내용입니다. 동생에게 말할 때는 쉬운 말로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을 좀 봐주세요. 우리나라의 동전 만드는 기술은 아주 뛰어나서 많은 나라에서 수입해서 활용한대. 이런 식으로 좀 더 쉽고 쉬운 말로 또 친근한 말투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동생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친구에게 말할 때예요. 친구에게 말할 때는 친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흥미롭게 말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지요. 그래서 여기 동전의 주재료인 구리에 섞는 금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달라졌다. 좀 더 흥미로운 그런 내용을 말을 해주고 있지요. 또 이렇게 아연을 섞어서 누런색이었지만 새로 나온 동전은 아연을 빼고 구리를 씌운 알루미늄 사용해서 색깔이 이렇게 붉어졌다고, 좀 더 흥미로운 그런 내용을 친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으로 흥미롭게 말한다. 이거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에게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여기 보니까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렇게 높임말로 말을 하고 있지요.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에는 높임말을 사용한다.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는 생태마을 보봉 나와 있어요. 생태마을 보봉 다시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떠올려 봅시다 했어요. 생태마을 보봉은요, 독일에 있는 생태마을 보봉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 그런 글이었어요. 이 생태마을은 이 환경 정책들이 두루 잘 실현되고 있는 그런 마을이었고요. 또 주민들이 직접 다양한 실천 조항들을 만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낸 멋진 생태마을이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읽고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여기 보니까 마을을 바꾸는 데는 주민의 실천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쵸? 이 생태마을 보봉 주민들 참 대단했죠. 조금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참고 열심히 노력해서 실천 조항들 다 지키면서 멋진 생태마을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실천이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보니까 태양열로 어떻게 전기를 만드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궁금한 점을 생각해 봤어요. 글의 내용 중에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태양열로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내지? 궁금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생태마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었겠죠? 또 우리나라도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이 생태마을 보니까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다양한 많은 노력들을.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했대요. 마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불편함은 양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정리한 내용 바탕으로 해서요.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읽는 사람을 고려해서 글쓰기 연습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단원의 내용 정리 모두 해봤어요. 알맞은 표정, 몸짓, 말투를 사용해서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그런 활동 3단원에서 많이 했었고요. 또 듣는 이를 고려하면서 말하기, 읽는 사람을 고려하면서 글쓰기, 이런 활동들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단원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쭉 같이 정리를 했는데 빠르게 정리를 했지만 중요한 내용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복습하셨으면 좋겠고요. 나와 있는 그 여러 글들은 꼭 읽고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